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 관리를 말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 달도 안 돼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곧바로 내려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내란 범죄 책임자는 돌아가라는 반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다음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선출되자 직접 단일화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아니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번을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하지만 결국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면서 사상 초유의 한밤중 후보 교체 시도가 벌어집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받은 후보 등록에 한 전 총리는 30여 개 자료를 내며 입당부터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반대로 결국 후보 교체는 무의로 돌아갔고 9일 만에 퇴장한 한 전 총리가 다시 나타난 건 내란 동조 혐의로 출국 금지당한 다음 날입니다. 출국 금지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나온 지지 선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한 달도 안 돼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전격적인 움직임이 단순한 결단이 아닌 상황 판단에서 비롯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범죄 책임자라며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현장에서 거센 항의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한덕수는 당시에도 국민 앞에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구했지만 이미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지지 선언을 발표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행동이 스스로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계산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전개는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며 한덕수는 더 이상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의 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때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였던 그의 현재 모습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특검 수사받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 수사관에게 이끌려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출석을 앞두고 한덕수가 당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 참석해 비상 상황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공유받았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 조사에서는 단순 참고인 수준이 아닌 내란 방조 및 묵인 혐의의 직접 당사자로 집중 추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는 여러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사전에 입수된 관련 회의록, 이메일, CCTV 자료들이 그의 발언과 배치되며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특검은 사후 문건 서명과 폐기 지시를 둘러싼 진술 번복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왼팔을 잡힌 채 청사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언론은 그의 처지를 극적으로 묘사하며 하루 종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12.3 비상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비상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은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를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오히려 그 의도를 둘러싼 의혹만 커졌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사후 서명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고 결국 증거가 될 문건을 없애려 했던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내란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한덕수가 보인 여러 행보 역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으로도 부족해 총리로서 중범죄에 가담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도 대선에 나섰다는 게 국민 앞에 표를 달라는 자격이 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는 결국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검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계엄 사후 문건에 서명한 이유를 묻자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50년 공직 생활은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특검 조사는 한덕수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검은 그가 계엄 선포 전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확보된 CCTV 영상에서는 분명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위증과 모순된 진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주요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배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 후배들이 피의자의 자택을 방문해 수사를 벌인 황제 수사, 핸드폰과 신분증을 뺏는 강제 조치 등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형평성 논란을 초래했던 대검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다시 1단위 기준으로 환원하게 됐습니다. 한편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참석자 수를 둘러싼 위증 논란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4명이 모였다고 진술했지만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등장과 함께 5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에 차량이 여러 대 포착되며 진술 신빙성에 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사후 문건이 만들어졌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되었다는 증언이 확보되면서 이 사건은 공문서 조작 및 증거 인멸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현재 이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민은 이 모든 내란 혐의와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국 혼란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권한 남용의 극단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무시하는 윤 정권의 행보에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시위 현장에서는 윤 정권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고 책임자들이 오히려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관련 문건에 서명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정황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적 행위이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반헌법적 작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와 당시 실세 인사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한 인물의 범죄 혐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의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대검 형사부장 하시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심우정 총장 오늘 사의 표명했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총장님을 보좌 했던 간부로서 총장님께서 사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왜 임기를 못 마치고 불명예스럽게 사의 표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총장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형사부장으로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또 검사 후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안방 조사하고 황제 조사하고 핸드폰 신분증 뺏기면서 수사하셨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그 도시 명품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거 결적인 많습니다. 사항을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1월 26일 날 윤석열 기소 과정에서 심우정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등으로 아주 시간 끌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차례. 당시 검사장 회의 개최는 총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 구속 취소 인용 사유에 대해서 구속 기간을 일로 아닌 시간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으로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해 놨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전 구속 기간 시간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일선에서 너무 괴롭겠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입니까? 일입니까? 지금 현재 대검에서도 일자로 기산하라는 업무 연락을 시달한 바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하라고 지침 내렸다가 대검이 입장 바꿨잖아요. 지침을 일선 검사들에게 다음날 구속 취소되고 다음날 바로 지침 내리지 않았습니까? 일선 검사들에게 구속 기간을 일로 다시 하라고. 네,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시달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달까지는 그렇게 걸렸지만 그거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현재 형사소송법과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로 기준하는 것,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했던 법원의 직영 판사의 판결과 대검의 입장은 잘못된 입장이었죠. 구속 기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김석호 차관이 그 자리에서 옹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검의 판단은 시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당시 그 기준으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알겠습니다. 3월 7일 구속 취소 인용되고 나서 즉시 항고 7일간 주어졌는데 왜 즉시 항고 안 하셨어요? 당시에 대검에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우리 이완규 법제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12월 4일 삼청도 안가회동 때 4명만 있으셨다고 제가 12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에서 질문 드렸더니 4명이만 모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안가 CCTV 영상에 또 등장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위증하신 겁니까? 그런 위증은 아니고요. 그때 한정화. 4명만 모인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정화는 모임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사람. 그러니까 모임의 대상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초대받았냐고 한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초청한 사람 아니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 있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다 받아왔어요. 근데 4명만 모이셨다고 계속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임자가 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만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행했던. 그러면 최소한 뭐 7명 있었다, 8명 있었다 이 얘기를 하셨어야지 4명만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4명만 있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잘못하신 생각은 거죠. 이제 주된 모임자가 4명이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명만 있지 않았고 지금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제가 이제 차량 번호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소 7대가 최소 5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과 박성재 이상민 장관 두 장관의 차량을 제외하고 5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영기 처장님은 그 당시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법률비서관까지 5명이잖아요. 추가로 더 있었던 분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딱 5명만 있으셨어요? 네. 그 현장 자리에는? 그렇습니다. 딱 5명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수행원도 없고요.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수행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소위 왕법부라지들, 왕법 기술자들 4분이 모였죠. 모였죠. 예. 그걸 저한테 저녁 먹으러 간 그 거 모임 맞습니다. 후에 네. 핸드폰을 이상민 장관 이외에 모든 분이 다 파기했어요. 그때 2분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 기억하세요? 아니요. 2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한정화 비서관이 와 있었는데 비서관은 우리랑 같이 얘기하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 민정수석 때문에 아마 있었잖아요. 네? 법률비서관이. 그러니까 법률비서관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률비서관은 법률비서관 외에 누구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5사람이었나요? 예, 5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4사람이죠. 그날 대화하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 어떻게 4사람이 됐든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김주헌 민정수석이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 총리와 장관이 부서한 회의록이 있느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죠? 너무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죠? 네. 부서 안 했죠? 네, 부서 안 했다고 뭐 그렇게 아니, 보도를 부서 하셨어요? 제가요? 예. 저는 부서자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국무위원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후에 파기했어요. 그 내용 알아요? 그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저는 언제 그 부분에 보도 대해서 봤어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언제 보도 봤어요? 오늘인가 봤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예. 네. 파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공문서 조작을 했고, 파기를 했고, 증거 인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모릅니다. 예. 전혀, 예. 법무차관. 네. 검찰에서 있을 때 이러한 내용 파악됐어요? 제 소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전까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차관으로 와서 이런 보고 받았어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에서 이 4인방 추어탕 집인지 법꾸라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조작을 한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 역할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하고 있죠. 철저히 하시도록 하고.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은 제가 관계에 있는 서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처음 감사원 결과를 통보할 때는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문건에는 삭제 지시 문건이 없었어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최종 감사 결과 예.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인해서 예, 보고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로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무회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덕수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진술까지 나와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도적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뒤늦게 연락받고 회의에 참여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계엄의 실체도 모른 채 참석한 피해자로 분류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직권남용 혐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5분짜리 국무회의는 발언권도 없이 통보만 이루어진 자리였고 이는 내란 특검이 보는 내란 공모와 권력의 전횡이라는 핵심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헌법을 무시한 채 권력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온라인과 거리 곳곳에서 재판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